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복권에 당첨되어서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부자가 되거나 기적적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오는 그런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기적 말고 우리가 살면서 소소하게 느끼는 나에게 일어난 작은 기적. 네, 안녕하세요. 매일 바쁘게 일어나는 시사와 상관없는 재미있고 좋은 얘기들을 전해드리는 좋은 신문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으면서도 눈물이 났었던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김은혜 경희대 산학협력단 연구원님께서 쓰신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22년 11월 30일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 만나보러 가보시겠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 곁을 지키다 보면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하늘에서 떠날 사람과 남을 사람 간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 말이죠. 혹자는 간절함이 이뤄낸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 폐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이라 그리 많지 않은 나이였지만 우리 병원에 처음 왔을 때부터 의식이 없었습니다. 한방병원 암병동을 찾는 암 환자는 이 환자처럼 더 이상 손쓰기 어려운 마지막 단계에 보통 이곳에 옵니다. 보호자들은 미리 작성해준 연명 치료 중단 동의서를 가지고 저를 찾아옵니다. 어머니가 고통 없이 가실 수 있도록 잘 보살펴달라고 말하는 새 아들을 앞에 앉혀두고 의학적 예우를 설명하자 모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달을 넘기시기 힘들 것이라는 말에도 별다른 동요가 없이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이 가족이 남은 과정을 존엄하게 준비하며 어머니를 잘 보살필 수 있겠다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긴 대화 끝에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하자 큰아들로 보이는 보호자가 주춤하며 제 가운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미리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외국에 있는 막내 여동생이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는 물론 임종 날짜를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건 경험상 잘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전에 어느 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에도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 또 다른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그리고 우리 병원으로 옮기기 바로 전날에도 오늘을 넘기기 힘들다라거나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막내는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번 환자는 그 고비를 넘겼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해서 오갔더니 직장을 다니는 막내가 쓸 수 있는 연차가 이제 일주일 남짓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임종을 지키고 장례를 치르고 입출국을 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일주일도 빠듯했기에 막내가 최대한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막내는 아들만 셋이었던 집안의 늑둥이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서 해외에 쭉 사는 터라 유독 더 애틋한 동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끝이지만 남는 이들에게는 그 부재를 견디고 일상에 적응해 나가는 단련의 연속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였기에 그렇게 아버지를 보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 부탁을 들었을 때 받은 압박감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말로는 월 단위나 최대한 주 단위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구체적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날부터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저 가족이 온전히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도록 제발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이죠. 환자는 오랜 기간 와식 생활을 해와서 상태가 하루하루 달랐습니다. 어느 날은 범상치 않게 안 좋아졌다가 다른 날은 또 갑자기 회복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암 환자의 생체 징후를 보다 보면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는 예감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이전 병원에서도 거듭 임종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했던 이유를 알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에도 몇 번이고 환자의 얼굴과 몸을 살폈습니다. 매일같이 서로 교대로 의식 없는 어머니를 찾아와 듣고 계실지 모를 일상의 이야기를 전하는 새 아들의 모습을 보니 그런 노력을 더욱이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소름이 확 돋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환자의 주변 공기와 냄새가 변한 것처럼 느껴졌고 무엇보다 안색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이상한 변화를 동료들에게 묻자 오늘 그 병실 전등 하나가 나가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무심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진 채 보호자에게 전화했고 큰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어머니 지금 안 좋으세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날 먼저 가신 아버지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꿈을 꾼 만렙 동생이 오빠들에게 전화를 했고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제가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 전화를 기점으로 보호자들은 임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막내딸도 바로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사실 생체 징후상으로는 평소와 비슷한 정도였는데 왜인지 모르게 이번에는 저절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환자의 옆을 계속 지켰습니다. 겨우 하루가 지났을까요? 다음날 밤 환자의 혈압이 잡히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을 넘기지 못할 첫 징후였습니다. 따님의 도착 시간을 물었더니 13시간도 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가족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다는 좌절감을 느끼며 그때까지 버티기는 힘들 것 같다고 보호자들에게 고했습니다. 그들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수긍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 심전도에서 아무것도 측정되지 않는 걸 확인하고 환자 몸에 부착되어 있던 기계들을 떼어내며 사망 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2021년 연도를 시작으로 운을 때려던 그때 갑자기 환자가 크게 들숨을 쉬었습니다. 옆에서 서 있던 간호사는 너무 놀라 펄쩍 뛰며 손에 쥐고 있던 기계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급하게 다시 확인해 보았지만 잠깐 심장이 멈췄던 것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심전도에 다시 작은 그래프가 찍히기 시작했고 호흡도 1분에 한 번꼴로 큰 들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몇 시간 뒤 심전도상의 그래프가 멈췄다는 콜을 받고 다시 찾아갔을 때에도 너무 미약한 반응에 기계가 측정을 못하고 있었을 뿐 환자는 여전히 아주 가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기계가 무용지물이 되었고 의료진이 교대로 상주하면서 호흡을 체크하며 임종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 환자는 병실로 뛰어들어온 딸이 울면서 엄마 날 기다린 거야 라고 말하며 끌어안았을 때 당신의 두 눈에서 몇 방울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호흡을 멈췄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의료진도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의학적으로 뚜렷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혹자는 우연이라 할 것이고 혹자는 간절함이 준 선물이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생각하지 못한 순간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간절함을 잃지 않는다면 누군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길 희망합니다. 저는 다행히도 두 부모님께서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과거 제가 어렸을 때 옆에서 많이 돌봐주셨던 할머니를 떠나보낸 기억이 있는데요. 설날이 지나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가족들을 한 번씩 보고 가시겠다는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인간으로 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일인데요. 그 죽음 앞에서 느끼는 각자의 신기한 경험, 그리고 눈물 나는 경험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잠들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한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좋은 신문 라디오 DJ 철이었습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